오늘 인텔 관련돼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너무 빨라진다, 그죠? 조금 길어지더라도 숨을 가다듬을게요. 인텔 3.6% 하락을 했습니다.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. 근데 진짜 이 세계 최대란 이 수식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인텔이 요즘 너무 좀 힘을 못 받고 있긴 해요. 그죠? 근데 인텔이 또 하나 악재가 터졌습니다. 이스라엘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, 이 기업 지난해 2월에 이제 우리 파운드리 사업도 확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요 M&A 소식도 알렸었죠. 그래서 인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요게 이제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원래 한 54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M&A가 있으면 각국 규제 당국들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. 이게 공정 경쟁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뭐 그래 뭐 M&A 해라. 한쪽에서는 이거 경쟁 해치니까 안 돼.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승인 못해 라고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라 기한 내에 답을 안 줬어요. 근데 얘들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요 기한을 넘어가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무산이 된 뭐 그런 사례인데요. 요 사례가 무산되면서 그럼 이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에도 좀 차질을 빚겠다라는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게다가 요 인수가 무산되면서 해지 수수료 요걸로 또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도 꽤 커요. 3억 5,300만 달러를 그냥 꽁으로 지금 타워 반도체 쪽에다가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. 피인수 대상이었던 요 타워 세미컨덕터는 오히려 또 11%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인텔의 품에 안겼었다면 앞으로 좀 성장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무산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타깃입니다. 어제 홈디포에 이어서 오늘은 타깃이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근데 타깃은 3% 올랐습니다. 월마트, 코스트코와 함께 타깃도 미국의 대형 마트 체인 중에 하나죠. 근데 매출액 전년 대비 5%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못했습니다. 근데 조정 EPS는 이게 정말 좋았죠. 전년 대비 360%나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 1.47달러였는데 1.8달러까지 기록을 했어요. 수익성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약간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. 그죠? 왜냐면 조정 EPS 연간 가이던스 낮췄고 매출도 예상 밑돌고 그러면서 이제 또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 타깃이 그 성소수자들 그 인권의 날에 관련 제품들 전면에 이렇게 배치했다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막 많이 혼났죠. 그러면서 또 이걸 철수하는 과정에서 또 이 성소수자 쪽에서 이놈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면서 또 혼났죠. 요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런 성소수자 이슈 등으로 방문 개수가 4.8%나 감소를 했다. 여기에다가 요즘 미국 안에서 그렇게 완전 조직적인 그런 절도가 사회적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부분 매장 내 절도와 폭력도 전년 대비 한 120%나 급증을 했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좀 타격을 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 월가에서는 그래 우리 타깃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. 가이던스도 더 많이 낮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그런 스토리였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세 번째는 H&R 블록입니다. 얘는 거의 10% 정도 올랐는데요. 세금, 재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요 H&R 블록 같은 경우에는 15일 장 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매출 예상치 웃돌았고요. 조정 EPS가 전년 대비 43% 늘었고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.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법도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핵심은 요거예요. 배당금을 원래 29센트, 주당 29센트 지급을 했었는데 요거를 32센트로 10% 배당금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. 요 H&R 블록이 배당 꾸준히 많이 하는 기업이더라고요.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요.
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번 분기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의 가격 결정력이 매우 강력해졌다라는 거 확인됐고 고객 만족도 지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.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좋게 평가를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기업은 디로컬입니다. 이 기업은 32% 폭등을 했습니다. 얘는 우루과이 기업이고요. 우루과이의 최초의 핀테크 기업인데 글로벌 가맹점들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그런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이 기업은 2021년 6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국내 투자자들도 이 디로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보니까 종목 토론방에 가보면 열심히 하시던데 이 디로컬도 15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매출액 전년 대비 59%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매우 잘 나왔고요. EPS도 50% 늘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상 웃돌았습니다. 올해 매출 가이던스 6억 2천만에서 6억 4천만 달러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.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 것인데 이게 뭐라고 또 회사 측에서는 얘기했냐면 우리의 첨단 기술과 광범위하고 다각화된 지역에서 탁월한 판매 실적을 입증을 했다.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장을 할 다양한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. 페드로 안트라는 사람을 공동 CEO로 선임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르카도 리브레, 이게 남미 최대의 이커머스 및 전자결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재무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을 CEO로 선임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사업과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CEO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